5장 5차 역전포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수치 미분을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수치 미분은 계산 비용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 한 줄이 잘 안 넘어갔죠. 컴퓨터 사양마다 다르겠지만 수치 미분으로 이제 끝까지 학습을 시키려면 며칠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고작해야 그 흑백 이미지 사진들이었잖아요. 그 MS 데이터였죠. 해상도도 28바이 2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수치 미분으로 기계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전혀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5장의 그 5차 역전포법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4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5장의 그 5차 역전포법을 이제 미리 땡겨와가지고, 뭐 코드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실행을 시켜봤어요. 그러면 학습시키는 그 시간이 이제 몇 초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 미분을 통한 학습하고 이 5차 역전포법을 통한 학습의 그 계산 비용 차이는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요. 5차 역전포법의 그 기반이 되는 그 수학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제 미분을 할 때 그 미분 계수의 정의, 그러니까 평균 변화의 극한으로 이제 미분을 계산하지 않잖아요. 미분 계수의 이제 정의로 계산할 때는 우리가 미분을 배울 때 그 맨 처음, 맨 앞부분에서는 미분 계수의 정의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다 이제 공식으로 미분을 하죠. 수치 미분은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으로 치면 그 맨 처음에 했던 방식으로 이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계수의 정의대로. 근데 5차 역전포법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미분하는 방식, 이제 공식으로 미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그 공식을 써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코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 그 아파인과 시그모이드 변환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소프트맥스 변환을 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취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 개의 함수를 이제 합성을 하는 건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함수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걸 합성을 한다 이러면 함수를 합성한 다음에 미분하는 게 아니라 그 합성시키는 그 각각의 함수들을 미분한 다음에 곱해줘요. 그걸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고, 이제 똑같은 말이 이제 연쇄 법칙이에요. 그래서 5차의 역전포법은 이 연쇄 법칙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5차 역전포법의 이제 수학적인 그 기반은 이제 우리가 그 보통 미분하는 거예요. 보통 미분하듯이 공식으로 미분을 하고 연쇄 법칙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수치 미분이 우리가 보통 그 미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분을 배울 때 그 맨 처음에 했던 방식을 이제 따르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수치 미분과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미분하는 방식인 그 연쇄 법칙과 이제 미분 공식을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게 함수 3개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세 함수를 이제 합성한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합성한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할 때 이제 정의대로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평균 변화를 생각을 하고 이 앞에 리미트 입실론은 0으로 간다. 이걸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수치 미분은 요 입실론을 이제 굉장히 이제 작게 잡아서 실제 그 극한값하고 이제 오차가 굉장히 이제 작은 값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이 미분 계수의 이제 정의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미분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합성하는 함수, FGH를 이제 각각을 이렇게 미분을 한 다음에 이제 곱해주죠. 그리고 요거 미분을 할 때도, 그 공식으로 이제 미분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먼저 함수 F를 이렇게 잡고, G를 이제 이렇게 잡고, H를 이렇게 잡으면, 요 수치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y예요. 그 x를 이제 ex 플러스 1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 y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사인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합성을 한 건데, 요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 평균 변화율의 이제 극한을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정의대로 하는 거고, 요 입실론을 이제 그 굉장히 작게 잡으면 그게 이제 수치 미분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미분을 할 때는 어떻게 미분을 하느냐, 이 겉미분을 먼저 하죠. 이 겉미분을 먼저 해서 이렇게 그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속미분을 해요. 요거죠. 이제 속미분을 해서 요 제곱이 앞으로 이제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속의 속미분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걸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럼 앞에 2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성을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다 곱해 주라는 얘기예요. 곱해줘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그 미분하는 방식이에요. 5차 역전법은 정확하게 이제 요 방식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왜 역전파냐? 이 역전파는 이제 거꾸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연쇄 법칙을 쓸 때 보면 이제 겉미분, 요 사인을 미분해서 이제 코사인이 되는데, 사인이 언제 취하는 거냐면 이 맨 마지막에 취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사인을 미분해서 이제 코사인이 되는데, 이 사인이 맨 마지막에 이제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속미분을 한다고 하면 이 제곱 파트를 이제 미분을 해서 앞에 이제 2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 파트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 단계. 이제 속의 속미분을 할 때도 역시 맨 앞에 있는 거죠. 그게 미분해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순서가 여기서는 f, g, h인데, 연쇄 법칙을 쓸 때는 거꾸로 h 미분 먼저 하고 g 미분하고 이제 f를 미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역전파라고 이제 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역전파를 할 때 이제 계산 그래프라는 걸 볼 건데, 이 그래프가 이제 수학에서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함수를 이제 눈으로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고, 그걸 그냥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수학에서 이제 큰 분야고 평생 이 그래프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이제 응용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 점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그 노드 또는 버텍스라고 부르고, 이 연결한 선분을 에지 또는 이제 그 링크라고 불러요. 요걸 이제 그래프라고 불러요. 이 그래프는 이제 크게 이렇게 방향이 없는 그래프하고 이렇게 그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이제 나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계산 그래프는 요 방향이 있는 그래프예요. 계산 그래프 이제 간단한 예를 볼게요. 이렇게 사과가 이제 뭐 두 개가 있고, 사과 개당 가격이 100원이고 소비세가 10%예요. 요거 그러면 이제 그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뭐 쉽죠. 이거는 그냥 그 초등학교 그냥 산수 문제예요. 이 사과 가격에다가 사과 개수 곱하고 소비세가 10%니까 이제 1.1을 곱해서 이제 220인데, 이걸 이제 계산 그래프로 이제 풀어볼게요. 그래프가 뭐였냐면 요거죠. 점이 있고 이 점을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한 거, 이 점을 노드라고 부르고, 이 선분을 이제 엣지라고 부르는데, 이 점, 그러니까 노드가 뭐가 되냐면 이 연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곱셈 연산만 하니까 이걸 이제 곱하기 노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엣지가 있는데, 그 엣지에 뭐 이런 그 가격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소비세 이런 뭐 숫자, 뭐 나중에는 이제 뭐 사실 텐서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뭐 지금 당장 이제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따라서 뭐 물이 흘러간다 또는 뭐 전류가 흐른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과 가격이 이제 100원이니까 요 엣지를 따라서 이제 100원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사과 개수 이제 두 개가 이렇게 흘러가고 소비세가 이제 10%니까 1.1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줄기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 두 개의 물줄기가 이 노드에서 합류를 하게 돼요. 이 곱하기 노드니까 두 개를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세 1.1이니까 또 역시 곱해주는 거니까 이 두 물줄기가 또 이 곱하기 노드에서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곱해주면 220 해가지고 이제 총 지불해야 할 가격이 이제 220원이다 라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보면 별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그 손으로 이제 수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그냥 눈으로 이렇게 딱 보여준 거죠. 좀 더 이제 복잡한 거를 보면, 뭐 사실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이번에 이제 사과하고 뭐 귤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과가 개당 100원 두 개를 사요. 그럼 이제 두 개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귤은 더 비싸네요. 150원 세 개를 사요. 그럼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 소비세 10%니까 이제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이제 곱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계산 그래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노드가 이 앞에서는 곱셈만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이 덧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덧셈 노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사과는 100원 그리고 두 개를 사고 싶은 거예요. 두 개를 이제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물줄기가 이제 곱하기 노드에서 만나요. 두 개를 곱해줘서 이제 200원이 되고,
그리고 귤은 개당 150원이고 이제 3개를 사요. 역시 이제 곱하기 노드에서 만나서 이제 곱해주며 지나가게 되면 곱해줘서 이제 450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귤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용하고 사과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용 두 개를 이제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세 1.1을 곱해줘야 되니까 이 곱하기 노드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손으로 써서 계산한 거를 이렇게 눈으로 딱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전파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이제 정확한 의미는 이제 좀 뒤에 설명을 하고 일단 규칙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역전파는 이 물줄기가 이제 반대로 흘러가요. 아까 전에 순전파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갔는데 역전파는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규칙이 뭐냐면 요 출발하는 게 무조건 이제 1이어야 돼요. 그래서 1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곱하기 노드,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동일한 건데 여기다가 그 빨간색을 여기다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빨간색을 그러니까 그 역류하는 그 빨간색 물줄기를 여기다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건데 이제 이 곱하기 노드를 이제 지나갈 때는 이번에는 이제 그 앞에서는 물줄기가 이렇게 합쳐졌는데 순전파에서 역전파에서는 이제 지금 물줄기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곱하기 노드에서는 이제 규칙이 뭐냐면 이 흘러 들어온 거에다가 요 반대편 거를 엇갈려서 곱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1에다가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뭐가 되느냐라는 거는 요 200의 이 반대편에 있는 1.1을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1.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줄기가 이제 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밑으로도 가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갈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 흘러 들어온 1에다가 요 물줄기니까 요 물줄기의 이제 반대편에 있는 거 그 200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소비세로는 이 물이 이제 거꾸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게 이제 200이 들어가는 거고 또 지금 여기 지금 1.1이 또 여기 곱하기 노드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역시 물줄기가 이제 합쳐졌는데 순전파에서는 이제 역전파에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이것도 규칙이 이제 엇갈려서 곱하라는 거예요. 그 흘러 들어온 거에다가 그래서 요 2.2는 어떻게 나온 거냐? 2.2는 이 흘러 들어온 거에다가 요 반대편이 지금 2잖아요. 요거랑 곱해요. 그러면은 2.2죠. 그리고 여기 110은 어떻게 나온 거냐? 흘러 들어온 거에다가 이 반대편에 있는 100을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본 순전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역류하는 물줄기를 이제 다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역류하는 물줄기를 다 생각을 해서 요걸 이제 그렸는데 역시 아까 전처럼 이제 그 출발은 이제 1로 출발을 하고 이제 곱셈 노드는 규칙이 동일해요. 그 흘러 들어온 거에다가 이제 엇갈려서 곱했죠. 그래서 곱셈 노드를 이제 통과를 시키면 이제 위에 물줄기로 갈 때는 1.1은 어떻게 나왔느냐? 요 1하고 반대편에 있는 1.1을 곱해서 여기 1.1이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 650은 어떻게 나왔느냐? 요 흘러 들어온 1에다가 반대편은 650을 곱해서 이제 650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노드를 지나가게 되는데 덧셈 노드는 규칙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쉽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1.1이 들어오면 덧셈 노드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 다음에 역시 물줄기가 여기서 두 군데로 갈리고 여기서 또 두 군데로 갈리겠죠. 그러니까 사과 파트하고 이제 귤 파트하고 여기서 이제 1.1이 흘러 들어오면 여기 이제 110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 반대편에 있는 100하고 이 흘러 들어온 1.1하고 이제 곱해요. 그러면 이제 11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2.2는 어떻게 나오느냐? 흘러 들어온 1.1하고 이 반대편에 있는 2하고 곱해요. 그러면 이제 2.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는 여기 그 3.3은 어떻게 나온 거냐? 요 흘러 들어온 1.1하고 반대편에 있는 3하고 곱해서 이제 3.3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165는 흘러 들어온 1.1하고 반대편에 있는 150하고 곱해서 이제 165가 나오는 거예요. 쉽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이 계산 그래프를 이용한 역전파는
전 이제 그 오프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이제 수포자를 위한 다변수 미분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려면 그 변수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분을 하려면 변수를 미분하고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하고 대입을 하는 거지. 대입을 하고 미분을 하면 뭐 그냥 무조건 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과 가격 뭐 100원 그리고 개수 이걸 이제 고정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할 거라서 지불 금액은 이제 이렇게 변수로 놓으면 가격하고 개수하고 소비세를 이렇게 곱한 게 이제 지불 금액이 되죠. 그러면 요 가격으로 이제 편미분을 하면 그러면 뭐 나머지 변수들 m하고 t는 이제 상수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그 사과 가격이 여기 살짝 올라갈 때 그러면 전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제 그걸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사과 개수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이거는 그 현실에서는 뭐 의미는 없죠. 왜냐면 사과 개수는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움직이잖아요. 1, 2, 3 이렇게 가니까 이제 그 미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닌데 뭐 그냥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분을 할게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그냥 포멀리 미분을 하는 거죠. 소비세도 마찬가지로 t로 미분을 하면 x하고 m이 상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가지는 의미는 뭐예요? 그 소비세가 약간 올라갔을 때 전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만큼 오를 거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 먼저 하고 미분하면 무조건 0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분을 한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면 여기다 이제 그 x에다가 100, 그 m에다가 2, t에다가 이제 1.1을 이제 대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구한 거 있잖아요. 그냥 의미를 모른 채 그 계산 그래프를 이제 역전파를 했잖아요. 1에서 출발을 해서 곱셈 노드는 엇갈려서 곱해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면은 여기 그 2.2가 나오는데 딱 보면 지금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사과 가격으로 이제 미분을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계산 그래프를 뭐 의미를 모르는 채로 그냥 그 규칙을 따라서만, 그러니까 곱셈 노드는 그 엇갈려서 곱하고 덧셈 노드는 그냥 흘려보내라 라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딱 일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과 개수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편미분한데 대입을 해보면 110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계산 그래프로 한 거랑 이제 그 동일하게 나오고, 이것도 편미분한 거랑 계산 그래프를 한 거랑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이제 복잡한 예를 보면 이것도 역시 이제 지불 금액은 이제 요 사과 가격하고 개수하고 이제 곱하고, 그리고 귤 가격하고 귤 개수하고 곱하고 최종 이제 두 개를 이제 더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소비세를 이제 곱해 주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편미분을 이제 각각 다 해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죠. 100하고 2하고 150원 3개 소비세 1.1을 이제 다 대입을 해줘서 이 변화율을 이제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계산 그래프의 이제 역전파, 곱셈 노드는 엇갈려서 곱하고 덧셈 노드는 그냥 흘려보내라 라는 이제 규칙으로 구한 거랑 맞아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이 사과 가격 파트 요거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요거에 x로 미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과 가격이 올라갈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의 그 변화율인 거죠. 그리고 개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개수로 미분한 거, 그리고 그 귤 가격, 귤 가격으로 이제 미분한 거, 그리고 귤 개수로 미분한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 소비세로 이제 미분한 것까지 이제 다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 그래프를 따라서 이게 단순하게 그 규칙을 따라서 이제 구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미분 계산한 거, 그러니까 편미분 계산한 거랑 항상 동일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 그래프의 역전파는 이제 수포자를 위한 다변수 미분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왜 이게 맞아 떨어지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그래프를 따라서 이게 단순하게 계산한 거랑 이 편미분한 거랑 왜 맞아 떨어지냐. 왼쪽은 덧셈 노드의 순전파예요. 두 개의 물줄기 X하고 Y가 들어와서 덧셈 노드에서 만나서 하나의 물줄기 Z로 합쳐서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Z는 X 더하기 Y예요.
함수 L이 있는데 변수가 Z예요. Z는 X하고 Y가 덧셈 노드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니까 다시 쓰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수 Z에 관해서는 1변수 함수인데 변수 X하고 Y에 관해서는 2변수 함수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 X하고 Y로 각각 편미분을 해보면 먼저 X로 편미분을 해보면 연쇄 법칙을 써야 되겠죠. 겉미분하고 그리고 속미분을 해요. 근데 이제 X로 편미분을 할 때는 이제 Y는 상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로 편미분을 하면 이렇게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뭐냐면 요게 이 오른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미분이죠. 거기다가 1을 곱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덧셈 노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에서 흘러 들어온 미분을 갖다가 밑으로 흘려보낼 때 이제 1을 곱하라. 근데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그냥 흘려보내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두 번째 변수 y로 이제 편미분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연쇄 법칙을 써서 겉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속미분을 하면 이번에 이제 y로 편미분하니까 x가 이제 상수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미분을 하면 이렇게 1이 돼서 이걸 이제 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위에서 흘러 들어온 미분이고 우리가 지금 y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지금 요 밑에로 흘러가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그 1을 곱해줘서 이게 밑으로 이제 흘려 보내라는 얘기예요. 역시 이제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이 덧셈 노드는 밑으로 흘려 보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밑으로 흘려 보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왜 그 계산 그래프에서 이제 역전파를 할 때 그 규칙이 이제 덧셈 노드는 밑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흘려 보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수학적으로 따져보면은 1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1은 곱하나 마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밑으로 흘려 보내게 되는 거죠. 다음은 곱셈 노드 볼게요. 왼쪽은 곱셈 노드의 순전파예요. 두 개의 물줄기 X하고 Y가 들어와서 이 곱셈 노드에서 이제 그 하나의 물줄기 Z로 합쳐져서 나가는 거죠. Z는 다시 말해서 이제 X 곱하기 Y예요. 함수 L이 있는데 변수는 Z예요. Z는 X 곱하기 Y니까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변수 Z에 관해서 1변수 함수지만 변수 X하고 Y에 관해서는 2변수 함수예요. 요 X하고 Y로 이제 편미분을 해보면 겉미분을 하고 연쇄 법칙을 쓰는 거죠. 그리고 속미분을 하면 지금 X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그 Y가 상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X로 편미분을 하면 이렇게 Y가 돼서 이거 이제 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 위에서 흘러 들어오는 미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X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지금 위쪽으로 그 역류해 가는 물줄기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서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Y가 뭐냐면 Y가 요거죠. Y가 요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써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 노드의 규칙이 뭐냐면 위에서 흘러 들어온 미분하고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그 순전파의 값하고 이제 곱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변수로 또 편미분을 해보면 연쇄 법칙을 써서 겉미분하고 속미분을 해요. 이번에 y로 편미분하니까 x를 이제 상수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편미분하면 이제 x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오른쪽에서 이제 흘러 들어오는 미분인데 우리는 지금 y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이 밑에 줄기로 이제 역류해가는 그 물줄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x가 뭐냐면 그 위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밑으로 갈 때는 이게 곱셈 노드의 규칙이 뭐였어요? 흘러 들어오는 미분하고 요거죠. 흘러 들어오는 미분하고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이 x랑 이 엇갈려서 곱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덧셈 노드나 곱셈 노드나 이제 그 수학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연쇄 법칙을 써서 그 겉미분하고 이제 속미분을 하는데 그 속미분을 할 때 이제 덧셈이 있으면 이제 편미분을 해서 이제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을 곱하는 건데 1은 곱하나 마나니까 덧셈 노드는 이제 그냥 밑으로 흘려보내는 거고 이 연쇄 법칙을 써서 이제 겉미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미분을 할 때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x로 편미분을 하면 x가 사라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y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걸 곱해주는 거고 y로 편미분을 하면 반대로 이제 y가 사라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x가 살아남아서 곱해지는 거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거를 이제 엇갈려서 들어오는 미분이라 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그 덧셈 노드하고 곱셈 노드의 그 역전파 그 규칙이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 계산 그래프는 그 앞에서 그 사과하고 귤 살 때 생각한 거였죠. 요 계산 그래프를 따라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순천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사과하고 귤 살 때 최종 지불해야 되는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고, 이제 역전파를 해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나오는 값들은 이 각 변수들로 이 지불 금액을 이제 편미분한 것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 변수를 이제 x만 생각할게요. x로 이제 편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x만 변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상수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좀 더 수학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그러면 요 함수는 몇 가지 이제 함수를 이제 합성한 걸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쪼갤 수가 있는데, 이 f1은 요 x에다가 이제 m 이제 개수를 곱해 주는 거예요. x가 지금 그 가격이잖아요. 가격에다가 m 개수를 곱해 주고, 그다음에 f2는 여기서 지금 z가 f1x예요. z가 이제 f1x인데, z가 이제 f1x예요. 이제 합성을 할 거니까 이 z에다 f1x를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요 z에다가 지금 yn을 더해 주는 거예요. 지금 yn도 역시 지금 상수죠. 우리 지금 변수를 x로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x로 편미분할 거라서. 그리고 요게 지금 w예요. 여기다 맨 마지막에 이제 t를 그래서 먼저 m을 곱해 주고, 그 다음에 yn을 더해 주고, 그 다음에 t를 곱해줘라. 이렇게 그 세 가지 함수를 이제 합성한 걸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x 제외하고는 다 상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x에 관한 이제 일변수 함수인데, 요거를 이제 다시 쓰면 요 세 함수를 이제 그 합성을 한 거예요. 요걸 이제 x로 미분을 해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미분하는 식으로 하면, 이거 일변수 함수죠. 겉미분하고, 그러니까 f3 겉미분하면은 지금 여기 그 t가 되겠죠. 겉미분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변수가 지금 w니까 w로 미분하면 이게 t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f2 이제 속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요거죠. 속미분을 하면 여기서 이제 변수가 이제 z예요. z로 편미분을 하면 이제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의 속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요거죠. 이게 속의 속미분 변수가 x예요. 요거를 x로 미분을 하면 이렇게 그 m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보통 미분하는 식으로 이제 미분을 한 건데, 이걸 이제 계산 그래프의 언어로 이해를 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1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 곱셈 노드를 이제 거쳐 가니까 이 1.1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 반대편에 있는 이제 1.1을 곱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1.1이 뭐냐면 지금 요 t예요. 그러니까 t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t를 곱해주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죠. 1.1을 곱해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전파라는 게 왜 이름이 역전파였냐면 맨 마지막부터 하기 때문이잖아요. 왜 맨 마지막부터 하냐? 우리가 함수를 취할 때는 F1, F2, F3 순서로 하지만은 연쇄 법칙을 써서 미분을 할 때는 거꾸로 F3 먼저 미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t를 먼저 곱해주는 거예요. 1.1을 마지막부터.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노드는 이제 그냥 흘려 보내잖아요. 덧셈 노드는 이제 그냥 흘려 보내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봤다시피 사실은 그 1을 곱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냥 흘려보내는 거였죠. 그래서 1을 곱해주는 거는 요거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노드를 지나갈 때는 이 반대편에 있는 거, 2.2가 어떻게 나왔냐? 반대편에 있는 그 2를 곱해줘서 나온 거죠. 근데 2가 뭐냐면 이 사과의 개수 그 m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2를 갖다가 곱해줘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계산 그래프를 따라서 이제 쭉 역전파를 하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편미분을 해서 진짜 값을 집어넣은 거랑 딱 정확하게 일치를 했는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연쇄 법칙이죠, 결과적으로는. 곱셈 노드와 덧셈 노드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레이어 나이브 닷파이예요. 곱셈 노드는 멀티플리케이션 레이어라는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클래스 가지고 인서스를 만들 때 요 이니셜라이즈 파트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요 셀프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인서스를 만들 때 필요한 입력 인수는 없어요.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하면 요 셀프.x가 논이 되고 셀프.y도 이제 논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셀프.x나 셀프.y가 있으면 논으로 지워버리고 이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요 셀프는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 인스턴스 이름이 요 셀프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클래스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인스턴스들 각각이 x하고 y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스턴스들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x하고 y를 구분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셀프가 그 인스턴스 이름이. 그리고 이 포워드는 이제 순전파죠. 순전파를 하려면 이 입력되는 게 이렇게 x하고 이거는 이제 요거죠. 그리고 y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x를 셀프.x라고 놓고 y를 셀프.y라고 일단 놓은 다음에 x하고 y하고 곱해서 그걸 아웃이라고 하고 아웃을 리턴을 하라. 그러니까 아웃은 요거죠. 곱셈 노드를 지나서 나온 요 z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백워드 메서드, 백워드는 이제 역전파라는 뜻이에요. dout, 오른쪽에서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d가 붙으면 항상 이거 미분을 뜻해요. d는 디퍼렌셜의 이제 이니셜이어서 그리고 out은 이제 바깥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력 인수가 이 d out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요 dx는 역시 이제 d가 붙었으니까 미분이죠. x로 편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x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요 방향이 되겠죠. 요 x로 편미분한 거는 요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이 반대쪽 y를 곱해라. 그러니까 요게 지금 흘러 들어온 미분인데 거기다가 이 반대쪽 y를 곱해서 이제 dx, x로 편미분하는 거로 놓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dy는 이제 밑으로 가는 거죠. 바깥에서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역시 이게 반대쪽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이 반대쪽 x를 이렇게 곱해서 그거를 이제 dy라고 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셀프.x하고 셀프.y는 여기 앞에서 우리가 순전파를 이제 실행을 할 때 그 입력하는 x하고 y를 그 셀프.x하고 셀프.y로 놨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곱셈 노드의 역전파를 봤는데 그거를 이제 코드로 구현한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x하고 dy를 이제 리턴을 하라라고 했어요. 이거 한번 인스턴스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인스턴스를 만들죠. 이름은 곱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 써주고 입력 인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로만 쳐줘요.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니셜라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곱 x 하면 이렇게 그 논이라고 나와요. 곱 y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전파를 하려면 인스턴스 이름에다가 이 메서드 이름 포워드를 써주고 지금 흘러 들어오는 게 xy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와 3이었다. 이러면 두 개를 이제 곱해서 이제 그 리턴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6이 나오는 거고 self.x 그러니까 곱 x는 원래는 논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2로 바뀌었고 곱 y도 원래 논이었는데 이렇게 3이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곱하고 백워드 메서드를 이제 적용을 하면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 예를 들면 4라고 하면 이렇게 이 12는 어떻게 나왔냐? 12는 이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이 12 자리에 이제 그 다른 쪽 이 3을 곱해서 3하고 4하고 곱해서 이제 12가 나오는 거고 8은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이거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거 2를 곱해서 2 곱하기 4에서 이제 8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덧셈 노드 보시면 덧셈 노드는 add layer라는 클래스로 이제 구현이 돼 있어요. 이니셜라이즈는 그냥 패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 순전파는 흘러 들어오는 게 여기 x하고 y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그걸 아웃이라고 놓고 아웃을 리턴하라. 요게 이제 아웃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순전파고, 그리고 역전파는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있어요. 요게 이제 D 아웃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덧셈 노드는 그 밑으로 흘려보낼 때 이제 그 규칙이 이제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사실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그 속미분을 해보면 이거 1을 곱하는 거잖아요. 뭐 결과적으로 그냥 밑으로 흘려보내는 건데 뭐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1을 곱하는 거라서 여기도 지금 1을 곱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dx하고 dy는 다 d 아웃 그 입력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클래스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인스턴스 이름을 합이라고 지워 볼게요. 합. 예, 클래스 이름 써주고 입력 인수 필요 없으니까 괄호만 쳐주죠. 그리고 합하고 이제 순전파를 하면 포워드 메서드를 이제 뒤에 써주고 입력 인수 예를 들면 2하고 3 이렇게 하면 2 더하기 3 해서 이제 그 5를 이제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전파를 하게 되면 흘러 들어온 미분을 이러면 이제 4라고 하면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밑으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4로. 다음에 바이 애플 다파이어, 이게 이름이 바이 애플 다파이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왜 그 사과 사는 거를 이 계산 그래프로 순전파하고 이제 역전파로 뭐 미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구현한 이제 코드예요. 바이 애플 다파이를 보시면 여기 그 애플 100원,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고 입력되는 게 애플 넘버 2개, 그리고 소비세, 텍스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곱셈 노드가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멀티 레이어, 방금 전에 본 그 멀티 레이어라는 클래스 가지고 인스턴스를 이제 2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곱셈 노드가 이제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만드는 게 요 멀티플리케이션 애플 레이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요 멀티플리케이션 레이어라는 클래스 가지고 그건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그 멀티플리케이션 애플이니까 요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멀티플리케이션 레이어 클래스 가지고 또 다른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그 인스턴스 이름이 멀티플리케이션 텍스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순전파를 해요. 순전파를 하는데 이 멀티플리케이션 애플 레이어, 이제 방금 전에 만든 요 인스턴스, 그러니까 요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워드 메서드를 써서 이제 순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전파를 하려면 이 애플하고 애플 넘버가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곱셈 노드를 지나가게 되면 애플 프라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검정색 화살표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텍스 레이어는 요 곱셈 노드의 이제 인스턴스인데 이제 포워드 메서드로 이제 순전파를 하게 되면 입력되는 게 애플 프라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입력되는 거는 이제 전 단계에서 이제 출력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프라이스가 여기서 출력이 됐잖아요. 그게 그 다음 단계의 노드에 이제 입력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텍스하고 같이 입력이 되면 요 곱셈 노드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프라이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요게 해당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역전파를 할 때는 이제 맨 오른쪽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제 1부터 출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D 프라이스는 이제 1이라고 놨어요. 그리고 뭐 이 역전파는 이제 오른쪽부터 하니까 이 곱셈 노드를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곱셈 노드에 그 대응하는 인스턴스인 멀티플리케이션 텍스 레이어를 생각을 하고 역전파니까 백워드 메서드를 써줘요. 백워드 메서드로 이게 지금 1 D 프라이스가 이제 들어왔죠. D 프라이스가 들어와서 이 곱셈 노드를 지나가게 되면 이 역전파는 이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 D 애플 프라이스, 그러니까 요거랑 그리고 D 텍스 요거랑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요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멀티플리케이션 애플 레이어는 이제 요거잖아요. 요 곱셈 노드의 인스턴스인데 역시 백워드 메서드로 역전파를 하게 되면 요게 입력하는 거는 이 전 단계에서 이제 출력한 그 DApple's 프라이스가 그 다음 곱셈 노드의 이제 입력 값이 되겠죠. 이게 입력이 되면 역시 이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DApple하고 DApple's 넘버. 요거는 요거 중에서 이제 그 빨간색 그 화살표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최종적으로 뭐 이걸 이제 다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프라이스 220. 그러니까 이게 최종 가격이 지금 22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파를 했을 때, 순전파를 할 때 이제 최종 가격하고 이제 역전파를 했을 때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역전파 이제 3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3개가 여기 2.2, 110, 20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파일 이름이 이제 바이 애플 오렌지 다파예요. 요거 이제 복잡한 버전 있잖아요. 그 사과하고 귤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 요거죠. 요거 구현하는 이제 코드예요. 보시면 애플 100원 2개. 그러니까 요거죠. 이제 사과 파트하고 그리고 오렌지 150원 3개. 요거는 요거에 대응이 되는 거고 그리고 텍스 1.1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곱셈 노드가 이제 3개가 있죠. 그래서 이 멀티플리케이션 레이어 그 클래스 가지고 인스턴스를 이제 3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요 곱셈 노드 이제 3개를 이제 표현해주는 인스턴스를 이제 3개를 만들어야 되고, 여긴 또 그 덧셈 노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add 레이어 클래스 가지고 또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보시면 이 멀티플리케이션 레이어 가지고 멀티플리케이션 애플 레이어 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요 곱셈 노드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이 또 멀티플리케이션 레이어 가지고 멀티플리케이션 오렌지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요 곱셈 노드를 나타낼 테고, 또 그 add 레이어 가지고 요 클래스 가지고 add 애플 오렌지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요 덧셈 노드겠죠. add 레이어니까. 그리고 역시 이 멀티플리케이션 레이어 가지고 멀티플리케이션 텍스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곱셈 노드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멀티플리케이션 애플 레이어, 그러니까 요거죠. 여기서 이제 포워드 메서드로 이제 순전파를 하는 거예요. 순전파를 하려면 여기서 이제 2개가 입력이 되겠죠. 애플 그 사과 가격하고 애플 넘버 사과 개수가 이제 입력이 되면 이 오른쪽으로 이제 순전파가 되겠죠. 포워드 메서드를 써서 그럼 이제 애플 프라이스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요 검정색 이제 화살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멀티플리케이션 오렌지 레이어는 이제 요건데, 여기서 이제 포워드 순전파를 하게 되면 입력되는 게 이제 그 오렌지 가격하고 오렌지 넘버가 이제 입력이 되면 오렌지 프라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순전파를 하게 되면 요거는 여기서 이제 검정색 화살표에 대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add 애플 오렌지 레이어니까 이제 이 덧셈 노드에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워드 순전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 받는 거는 이게 그 전 단계 노드의 그 출력 값이죠. 그래서 애플 프라이스하고 오렌지 프라이스가 그 전 단계에서 출력되는 건데, 요 덧셈 노드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올 프라이스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검정색 화살표에 대응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 멀티플리케이션 텍스 레이어는 이제 요거죠. 입력되는 게 역시 방금 전에 전 단계의 그 덧셈 노드에서 출력된 게 이 곱셈 노드에 이제 입력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텍스도 이제 같이 입력이 돼서 이렇게 되고, 그거는 여기서 이제 거기 검정색 화살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전파는 이제 맨 오른쪽에서 이제 1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D 프라이스를 이제 1이라고 놨어요. 그리고 멀티플리케이션 텍스 레이어, 이 오른쪽부터 하니까 요 노드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멀티플리케이션 텍스 레이어, 요 곱셈 노드에 대응하는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백워드 메서드로 이제 역전파를 해요. 흘러 들어온 미분은 맨 오른쪽이니까 이제 그 1이 흘러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두 갈래로 나뉘죠. D올 프라이스하고 D텍스, 이게 D올 프라이스하고 D텍스, 그러니까 D가 붙으면 이제 디퍼런셜 이제 미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add 애플 오렌지 레이어, 이게 이 덧셈 노드죠. 이 덧셈 노드에서 이제 D올 프라이스 방금 전에 이제 이 출력된 게 여기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2개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D 애플 프라이스 요 사과 쪽하고 D 오렌지 프라이스 요 오렌지 쪽하고 이게 출력이 될 거고, 그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오렌지 레이어, 그러니까 요쪽이죠. 요쪽이에요. 그리고 백워드 메서드 역전파를 하는데
D 오렌지 프라이스. 방금 전에 이제 덧셈 노드에서 이제 두 개가 출력이 됐죠. 어차피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이 D 오렌지 프라이스가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 두 개가 이제 출력이 되죠. D 오렌지하고 D 오렌지 넘버 역시 그 미분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출력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빨간색 화살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멀티플리케이션 애플 레이어는 요 곱셈 노드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입력되는 게 그 위에서 D 애플 프라이스가 이제 출력된 게 여기 입력이 되면 역시 두 개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D 애플하고 D 애플 넘버 이렇게 두 개가 출력이 돼서 여기서 이제 그 빨간색 화살표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순전파에서는 요 오른쪽 하나가 이제 출력이 되고 역전파에서는 요것들이 이제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을 해보면 맨 마지막에 이 계산한 것들을 이제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프라이스 이제 최종 이제 순전파를 해서 여기 보면 이제 715원이 나오고 그리고 역전파를 이제 하면 DF 이게 2.2, DF 넘버 110, D 오렌지 3.3, D 오렌지 넘버 165, D텍스 650에서 이제 순전파하고 역전파를 했을 때 각각의 이제 그 최종 값들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